미국과 일본의 눈치를 보며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문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심각한 전쟁 범죄입니다. 일본의 전쟁을 위해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노동자들은 온몸이 부서지는 강제노역, 인간 존엄이 무너지는 인권 유린을 겪었습니다. 민주노총은 강제동원 선배 노동자들의 고통과 헌신을 한순간도 잊지 않겠습니다. 민주노총은 역사적인 일제 강제동원 판결이 이렇게 흐지부지 된 것을 결탄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110만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일본 정부와 일본 제철 미쓰비시에게 대법원 판결 이행을 강력히 요구하며 사죄배상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는 단지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몇 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노동의 역사와 민족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문제이며 한반도 평화의 문제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이 이행되고 일본 정부가 사죄배상하는 그날까지 민주노총의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힘차게 보호 한번 발언자의 내용을 받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번은 강제동원 인정하고 사죄하라. 1번은 강제동원 대상 판결 즉각 이행하라. 네, 다음 발언은 부산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힘차게 노력했던 단체들을 대변해서 부산 결의안의 지은주 공동대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10월 30일이 또 왔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 3년을 맞았지만 방금 앞에서 이제 경과 과정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은 판결 이행을 가로막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참으로 답답합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대전지방법원에서 미쓰비시에게 자산 매각 명령을 내렸고 매우 기뻤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해가 뜨니 미쓰비시는 즉각 항거하겠다고 했고 일본과 함께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어쨌든 중요한 선거가 진행 중이긴 한데 기시다도 아베와 스가에 이어 한국이 국제법 위반이니 해법을 내놓으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망언을 짓거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적반하장, 호암무치, 뻔뻔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일본을 규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 더 센 단어가 있으면 더 붙이고 싶을 심정입니다. 일본 주요일 선거가 곧 31일날 치러지고 선거가 마무리되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적기지 공격 계획, 평화헌법 개정, 방위비 증액으로 정쟁국가로 맹통 돌진할 겁니다. 일본 민중들도 정말 힘듭니다. 그들의 끊임없는 저항이 있긴 하지만 아직 큰 힘이 되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일본 주류 정치인들이 집단은 한마디로 전쟁 범죄들의 후예들입니다. 청산하지 못한 과거가 일본의 현재를 후퇴시키고 미래를 실종시키고 있습니다. 과거를 딛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더
버티고 있지만 시대에 뒤쳐져 가고 있는 일본은 결국 미국과 함께 몰락의 길을 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일본이 자신이 저지른 과거 전쟁 범죄에 대한 깊은 통찰과 진정한 사죄 반성 없이 그들의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 정부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촛불의 염원과 지향이 한일 위안 합의를 전면 무효화시키고 일본으로부터 당당히 사죄 배상을 받아내자는 것이었으나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 한미일 동맹에 매여 눈치만 보고 있고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방사능 오염수까지 쏟아부을 작정입니다. 원래 동맹이란 힘센 나라가 힘없는 국가를 옥죄할 때 하는 짓입니다. 이제 지긋지긋한 동맹의 굴레를 벗어나야 됩니다. 이번 유럽 순방에서 기시다와 회담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대략 일본이 한 번만 만나달라 해도 누구 대법원 판결 이행 안 하면 못 만난다 이래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말로 답답합니다. 정부가 저러니 죽어 지내던 친일자폐 판사 김양호, 박성인 이런 것들이 일본 극우 논리 갖다 대며 엉뚱한 판결을 내어 우리 피해자들 가슴에 피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문제 해결은 피해자들에게 사죄 배상하라는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행뿐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즉각 이행되도록 우리 정부는 모든 조치를 다해야 됩니다. 일본과 회담이나 하자고 매달릴 상황이 아닙니다. 오늘 발언을 고민하면서 떠올랐던 생각은 우리는 지난 일본의 거센 외교 공세와 친일 적폐를 뚫고 일본 영사관 앞 이 자리에 소녀상과 노동자상을 당당히 세웠습니다. 그리고 2019년 들불같이 일어난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일본의 무역법의 조치를 무릎 꿇리고 지소미아 파기라는 것까지 이끌어내었습니다. 일본 별거 아닙니다. 미국도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훨씬 힘이 셉니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투쟁하고 피해자들과 손잡고 끝까지 강제동원 사죄 배상을 촉구해 나갑시다. 그리고 민족 자주의 거대한 물결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우리의 당당하고 힘찬 자주의 투쟁은 현재 진행형이고 미래형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더 힘차게 싸워서 반드시 승리합시다. 예, 힘찬 발언 감사합니다. 방금 발언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본 기시다 새 이제 정권 역시 과거 정권과 똑같이 강제징용 대상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그리고 한국 정부가 대안을 내놔라라고 하면서 오히려 우리 한국을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대로 유럽 순방 중에 일본 정상과 우리나라 정상의 만남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또 한 번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들에게 강력히 항의하라. 한번 하겠습니다. 항의하라를 힘차게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는 일본과 일본 전범기업들에게 강력하게 항의하라. 네. 그리고 아까 첫 번째 발언자 분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 사법부가 과거에 양승태 사법부 때 사법농단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강제징용 대상 판결의 고령의 노동자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판결을 상당히 끌어가지고 많은 분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토록 매국적인 행위를 했는데 지금도 현안으로 걸려있는 하나가 김현장 출신의 경력을 가진 판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판사들이 지금 강제징용 노동자 대상 문제에 대해서 추가 재판장을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김현장 출신의 판사들이 당시 김현장을 일본의 편에 서서 일본 전범기업들의 변호를 대변했었고 그 일본 전범기업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특별팀까지 만들어서 자체로 운영했던 배가 김현장입니다. 당연히 그 특별팀이 운영하던 시기에 김현장에 근무를 했던 이 판사가 지금 재판에 대해서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법부 역시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을 받아서 절대로 다시 한번 굴욕적인 반민족 행위를 저지르면 안 될 것입니다. 바로
해경문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해경문은 우리 부산 그 여성 행동에서도 힘차게 계속 수요 시위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여성 행동을 대변해서 강선한 부산 여성의 상임 대표께서 하시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방금 사회자께서 김앤장 관련한 내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빼고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0일 강제동원 사제배상 대법원 판결 3년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과 일제 강제징용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8년 10월 30일 역사적인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지 3년이 지났다. 1997년부터 일본과 한국의 법정에서 자신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 싸워온 피해자들이 20여 년의 기나긴 투쟁 끝에 마침내 승리한 것이다. 대법원 판결은 국제인권법의 성과를 반영하여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고 식민지배와 직결된 강제동원, 강제노동이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식민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세계사적인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아울러 냉정과 분단체제 아래서 피해자 인권을 무시하고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이 강요한 65년 체제를 극복한 역사적인 성과이기도 하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3년이 지나고 해방 76여 년이 지났지만 가해국 일본은 피해자들과 우리 정부에게 피해 보상은커녕 단 한 번의 사과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기시다 일본 총리는 취임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해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소송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 우기며 한국 측에 대안을 제시하라며 압박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반성하기는커녕 우리나라의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일본 제철, 미쓰비시, 후지코시는 일본 정부의 뒤에 숨어있는 피고 일본 기업 또한 우리나라 법원의 자산 매각 명령에 불복해 항고를 하면서 가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끝까지 가해 기업의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한국 정부는 사실상 그동안 국가의 외면 속에 피해자들이 투쟁으로 얻어낸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현금화 절차와 추가 소송에서 송달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는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들의 반인도적인 처사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대응해야 한다. 부산 지역 시민사회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과 일제강점기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1년 10월 29일 부산 지역 33개 단체 일동. 예, 힘차게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일본은 강제징용 사죄하라! 일본은 배상 판결 즉각 이행하라! 예, 오늘 대법원 강제징용 동원 배상 판결 3년 지금은 부산 지역 시민사회 기자회견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이지우 단장입니다. 오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 기자회견이고요. 저희 깨어있는 시민들의 준비봉사단도 단체 연명을 했기 때문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유튜브 방송을 한다고 저기는 서지 않았고요. 예, 저희 깨어있는 시민들의 준비봉사단 단원들이 이제 기자회견에 섰습니다. 예,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되고요.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강제징용 판결을 이미 우리 정부가 내렸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행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잘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가열찬 투쟁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 대부분의 판결에 적극적으로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부산 시민사회들이 모여서 이 정발장구상 항일 거리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고요. 예, 또 계속 앞으로도 이런 운동들을 꾸준히 해 나가도록 참고 많이 부탁드립니다. 민족은
조선이요. 일제에 맞섰던 3.1운동은 자주 독립의 선언이라. 너희 같은 일로 나라를 팔고 더러운 돈으로 배를 채울 때 국민은 독립 위해 싸워왔다. 국민은 피 흘리며 싸워